모두가 당신에게 말해온 길은 한 방향이었습니다. 상상하라, 끌어당겨라, 이뤄라. 그러나 내가 오늘 당신의 손등을 살짝 뒤집듯 그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돌려놓는다면 어떨까요? 바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대신 이미 도착한 자리에서 거꾸로 걸어 나오는 법. 욕망에서 출발하지 않고 결말에서 시작하는 법. 이 역방향의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그동안 안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수없이 들어왔던 충고 목표를 또렷하게 그려라. 세부를 떠올려라. 이미 가진 듯 감정을 느껴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간극을 더 굳게 만드는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꿈의 장면을 반복 재생해 본 적 있지요. 이상적인 직장 어울리는 파트너, 충분한 재정, 가벼운 몸과 맑은 호흡, 긍정 확언을 읊조리며 최대한 밝은 감정을 유지하려 애써도 어딘가 타이밍이 어긋나고 늘 한 발 늦는 기분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손바닥 위의 그림자를 움켜쥐려 하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닿을 듯 말 듯한 허공만 반복해서 감지될 뿐. 왜일까요? 이유는 씁쓸하지만 간단합니다. 언젠가라는 미래 시제로 목표를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와 원하는 것 사이에 거리를 새깁니다. 풍요를 더 강하게 느끼려 애쓸수록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려 발버둥칠수록 마음 깊은 곳에 아직 아니다 라는 미세한 진동이 그대로 우주에 송출됩니다. 필드는 늘 주파수의 거울이니까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기다림, 더 많은 유예, 더 깊은 초조뿐입니다.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양자적 시련은 언젠가를 상상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결말의 방안으로 바로 지금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는 대신 이미 그러한 존재인 자리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 그것은 어색한 흉내나 막연한 최면이 아니라 시점을 바꾸는 정밀한 전환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붙이는 게 아니라 끝을 현재로 끌어와 기준선으로 삼는 것이지요. 영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대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주인공의 행로의 마음을 얹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한다면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고 폭풍이 지나갔으며 새벽의 빛이 창틀에 내려앉아 있는 결말을 먼저 보았다면 그 이전의 장면들은 다른 의미로 번역됩니다. 과연 될까라는 의심 대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때 당신의 내적 긴장은 눈에 띄게 풀립니다. 결과를 아는 자의 호흡은 느긋하고 걸음은 정제되어 있습니다. 양자적 시련은 바로 그 관점에서 작동합니다. 종착지를 기준점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정서적 주파수는 근본적으로 재배열됩니다. 불안과 급박함은 설 자리를 잃고 의심은 조용히 퇴장합니다. 될까 말까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자각이 몸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세계는 선형이 아닙니다. 미세한 입자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당겨져 포개진 가능성의 장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관측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겹침들 중 하나를 이것이라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응답합니다. 욕망은 거리감을 내포합니다. 아직 없다는 서늘한 메모를 매 순간 덧붙입니다. 반면 결말은 현존을 선언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고요한 확신을 바탕금으로 깔아줍니다. 이 차이가 미세해 보여도 필드가 반사하는 파형은 전혀 다릅니다. 잡음 많은 신호는 지연을 맑고 일치된 신호는 즉시성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깥에서 결과를 바라보는 관람객을 멈추고 결과의 내부에서 숨쉬는 주체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얻는다면 어떤 기분일까가 아니라 이미 그러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며 어떤 미세한 습관을 장착할까를 묻는 것. 질문을 바꾸는 순간 신경계는 즉각 반응합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호흡이 넓어지며 사소한 불안의 떨림이 잦아듭니다. 세계는 부족이라는 세곤도에서 충만의 세곤도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신호가 변합니다. 결핍을 송출하던 방송국이 일치와 완결을 송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쫓는 몸짓이 사라지면 삶은 이상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기다림의 독백이 끝나자 문 밖에서 누가 노크합니다. 이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집요한 장애물은 아직 일하는 마음의 증거 요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필드는 정반대로 대답합니다. 믿음의 주파수로 일치할 때 비로소 보이게 된다. 타이밍에 무심해질수록 달리 말해 이미 됐다는 정서 속에 오래 머물수록 현상은 종종 가속합니다. 억지로 끌어오려는 힘이 빠질 때 경직이 풀린 신호는 더 먼 곳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노력량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모순 없는 일치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진짜 비밀은 얼마나 간절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필요해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결말의 감정이 충만하면 증거는 보너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철학이라면 다음은 일상의 문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 짧은 틈을 잡으세요. 오늘 하루를 도달의 프레임이 아닌 회상의 프레임으로 그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삶에서 뒤돌아보듯 다 이렇게까지 와 있었구나 하고 수긍하는 몸의 감각을 불러옵니다. 한두 가지 행동을 고릅니다.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시적 선택이 아니라 그 결과의 사람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레할 선택들 단정한 답장 느긋한 호흡 과잉을 덜어내는 정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경계. 이 사소함들이야말로 파동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큰 소원은 작은 일치들의 집합으로 점등되니까요. 혹자는 묻습니다. 그건 자기 기만 아닌가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만은 바깥을 속이려 할 때 생기지만 일치는 안쪽을 정직하게 맞추는 일입니다. 억지 흉내는 긴장을 남기고 진짜 수용은 긴장을 녹입니다. 몸은 거짓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내면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몸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척추가 길어지고 시야가 고요해집니다. 도착해버린 태도에 미세한 품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굳이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세계는 눈짓을 알아챕니다. 문장 끝의 마침표처럼 더 이상의 해명이 필요 없어지니까요. 만약 지금도 마음 한켠이 운걸거린다면 이렇게 속삭여도 좋겠습니다. 나는 결과의 방에서 시작한다. 이 한 문장을 하루 동안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선택 앞에서 관계 속에서 지연이 찾아올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넣어 만져보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주파수는 그 문장에 몸을 맞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막아온 것은 외부의 부족이 아니라 내부의 시간법이었음을. 시간의 화살을 거꾸로 쥐는 법을 배운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존재의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만든 침묵 속에서 문 너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끝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관념으로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새로 짜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백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던지는 닻이. 이미 완결된 장면이 오늘의 사소한 선택들을 끌어당기도록 시퀀스를 거슬러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결말의 프레임을 구체화합니다. 막연한 행복감이 아니라 촉감과 냄새, 빛의 온도까지 들어있는 구체적 장면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장면에서 도착해 있는 나의 습관 몇 가지를 채집합니다.
말투, 호흡, 지갑을 여는 방식, 메시지에 답하는 속도처럼 작은 것들. 셋째, 오늘의 시간표에 그 습관을 한 개만 심습니다. 내일은 하나 더. 이때 의도는 증명이나 과시가 아닌 일치입니다. 증명은 바깥을 향하지만 일치는 안쪽을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경제적 여유가 이미 구현된 장면을 결말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팟캐스팅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유연한 여유에 내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를 묻습니다. 그 버전의 나는 불필요한 즉흥 구매 대신 목록을 점검하고 아침 첫 20분을 재정 현황과 감사 기록에 씁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의 선택은 큰돈을 벌 증거를 쫓는 행위가 아닌 여유의 사람이 자연히 하는 작은 루틴을 이식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미세한 일치들을 쌓으면 뇌는 그 신호를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변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그널인데 역설적으로 그 시그널이 숫자를 움직입니다.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미 건강한 애착을 누리는 결말로부터 거슬러 오면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는 문장이 줄어듭니다. 메시지를 급히 확인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이 사라지며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춤, 호흡, 명료화의 3단계를 몸이 먼저 고릅니다. 여기에는 허세도 냉담도 없습니다. 단지 결말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은 숨을 쉬려고 애쓰는 정직함이 있을 뿐입니다. 팟캐스팅은 이렇게 당신을 이미 된 자의 오늘로 묶어둡니다. 내일을 향한 초조가 아니라 결말의 중력을 오늘로 끌어오는 것. 그 중력이 쌓이면 우주는 경로를 재계산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당신의 반복적 주의는 특정 회로를 굵게 만듭니다. 아직 부족이라는 자가진단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기본 모드가 되고 사소한 사건에도 몸은 과거의 패턴으로 휘청입니다. 반대로 결말의 감정 평온 충분 감사를 매일 일정 시간 정박시키면 편도체의 과민 반응은 완만해지고 전전두엽의 조절력이 눈을 뜹니다. 간단히 말해 결과의 사람이 선택할 행동이 쉬워지고 부족의 사람이 선택하던 행동은 귀찮아집니다. 이것이 정서적 관성의 전환입니다. 변화는 의지력의 폭주가 아니라 마찰을 줄이는 설계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실습을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90초 앵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전 눈을 감고 결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장면은 최대한 작게 잡으세요. 거대한 집이나 번쩍이는 계좌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람이 보내는 평범한 오전 9시. 그 시간에 햇빛이 바닥에 들이우는 각도컵을 드는 손가락의 흰 메일함을 열 때의 표정, 약간 천천히 눌리는 키보드 소리. 그리고 한 문장. 나는 결과의 호흡으로 오늘을 연다. 90초가 지나면 일어나세요. 무엇을 더 붙이지 말고 방금 떠올린 습관 중 하나만 적습니다. 답장 전 3호흡. 구매 전 24시간 보류, 회의 시작 전 1분 감사. 이건 스스로에게 내리는 미세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면 뇌는 기뻐합니다. 기쁨은 다시 약속을 지키게 합니다. 양의 피드백 루프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 하나. 조급함은 언제나 다른 이름을 달고 찾아옵니다. 더 빨리 변하고 싶다는 말은 아직 아니다 라는 신호를 재생산합니다. 그러니 팟캐스팅의 첫 주엔 오직 지속만 측정하세요. 성과나 숫자가 아니라 결말과의 일치 시간이 얼마나 누적되었는가. 다이어리에는 체크 표시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단순함은 힘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당신의 새 정체성은 복잡한 플랜보다 단순한 리듬에서 자랍니다. 또 하나의 연습. 미래 회상 일기. 잠들기 전 5분 이미 결과가 된 내가 오늘 하루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씁니다. 오늘도 나는 충분의 리듬으로 일했다. 통장은 여유의 증거라기보다 일치의 부산물이었다. 나는 불필요한 비교에서 한 번 더 빠져나왔다. 관계에서는 설명 대신 경청을 포기,
대신 경계를 선택했다. 이런 문장들은 허세가 아닙니다. 뇌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뇌는 언어로 설계된 세계를 실제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의 선택은 그 설계도를 참고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당신의 자존감은 증명된 성과가 아니라 지킨 약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 자존감은 조용해서 튼튼합니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과학을 묻습니다.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관측은 가능성의 파동을 특정한 입자로 접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관측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감정 상태 주위의 방향 반복되는 내적 문장도 관측입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라는 관측은 아직 아님을 접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기 있다는 관측은 그에 부합하는 선택과 만남을 끌어옵니다. 이것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성의 정체입니다. 당신의 일치가 높아질수록 아주 사소한 교차점들이 새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지나쳤을 메시지를 당신은 열어보고 예전에는 잊었을 아이디어를 당신은 메모합니다. 기회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의나 방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방향의 삶은 행동을 가볍게 만들 뿐 줄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집니다. 결말의 사람이 오늘 선택할 가장 작은 단서는 무엇인가만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감 전날 밤에 몰아치는 박차 대신 매일 45분의 맑은 집중을 예약합니다. 건강을 위해 무리한 식단을 강요하는 대신 이미 건강한 사람이 평소에 택할 음식을 고릅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과한 이벤트 대신 이미 안정된 애착이 사용할 언어를 고릅니다. 이 작은 정확성들이 모이면 결과는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결과는 이미 당신의 내적 표준에 비해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역설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간절하지 않을 때 더 쉽게 도착하는 것. 저항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몸의 감각을 먼저 스캔하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3번 길게 내쉽니다. 그런 다음 짧은 확인문을 속으로 읊습니다. 나는 결말의 방향으로 틀었다. 증명하지 않고 일치한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선택에서 과잉을 하나 덜어냅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 문장, 끼워 넣지 않아도 되는 회의,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 제거는 곧 초점입니다. 초점은 곧 신호의 선명도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알아차릴 것입니다. 예전의 당신은 세계를 설득하려 들었고 지금의 당신은 세계와 합주하고 있음을. 설득은 목이 쉬고 합주는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 호흡의 깊이만큼 세계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오래 기다리던 문 두드림은 더 이상 기적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듬의 귀결 일치가 만든 통계 자연스러운 수학입니다. 당신은 그 수학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고 정확하며 아름다운 수학. 백캐스팅을 생활에 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외부의 사건을 억지로 움직이려 애쓰는 대신 내부의 주파수를 조금 바꾸는 것이 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생의 성패는 의외로 얼마나 세게 미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정밀하게 맞추느냐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마치 라디오 다이얼을 돌릴 때 큰 힘이 아니라 미세한 각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주파수를 불러오듯이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 하나가 떠오릅니다. 관찰자 효과.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미세한 입자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되는 순간 입자로 수렴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감각을 관찰하는 순간 세계는 그 부족의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감각을 관찰하는 순간 그 충분에 부합하는 만남과 사건들이 서서히 배열됩니다.
필드는 공정하고 냉정합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단지 송출된 신호에 충실히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신호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바깥의 결과를 쫓으며 아직을 반복합니까? 아니면 끝에서 시작하며 이미를 관찰합니까? 이 질문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흐름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원화물은 늘 거리를 남기고 가짐은 거리를 지웁니다. 욕망은 시간의 간극을 길게 당기지만 결과는 그 간극을 현재로 접어버립니다. 당신의 신호는 매 순간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한 연습을 더 제안합니다. 결과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심코 원한다, 필요하다, 되어야 한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무의식의 부족을 각인합니다. 대신 나는 지금이라는 언어를 습관화하세요. 이를테면 나는 풍요를 원한다. 대신 나는 풍요 속에 산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대신 나는 사랑 속에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신호를 정렬하는 코드입니다. 반복된 언어는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다시 행동은 현실을 재편합니다. 언어 하나가 세계 전체의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항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열심히 상상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그 이유는 열망 뒤에 숨어 있는 무의식적 저항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과 동시에 안 될지도 몰라 라는 반대 신호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필드는 둘 중 어느 쪽이 더 강한 주파수인지를 듣고 반응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더 세게 원할수록 반대 신호도 더 커집니다. 결국 저항을 제거하는 것이 열망을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저항을 지우는 가장 빠른 길은 필요 없음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있어야만 한다에서 있으면 좋다 없어도 충분하다로 감각을 전환할 때 신호는 맑아지고 저항은 소멸합니다. 이제 조금은 감이 올 것입니다. 진짜 실화연은 더 큰 욕망이 아니라 더 깊은 일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치는 억지 연습이 아니라 매일의 미세한 습관에서 자라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90초 앵커, 잠들기 전에 미래 회상, 일기일상, 언어의 미묘한 변환. 이런 작은 도구들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주파수는 이전과 다른 역학을 형성합니다. 불안은 줄고 신뢰는 늘며 기회는 우연을 가장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사실은 당신이 보낸 신호의 응답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극도로 애쓸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고 손을 놓았을 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기다리던 전화가 이미 포기했을 때 울렸던 순간, 마음을 졸이며 준비하던 기회가 오히려 잊은 사이에 찾아왔던 순간. 우리는 흔히 이를 우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양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저항을 풀고 필드가 마침내 응답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실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합주입니다. 더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맞춘 사람이 삶을 움직입니다. 억지로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대신 강이 흘러가는 방향과 몸을 일치시키는 것. 그 일치 속에서 당신은 안도감을 얻고 세계는 자발적으로 정렬됩니다. 결말에서 시작하는 삶은 그래서 더 부드럽고 더 느긋하며 동시에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언젠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미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외부의 결과는 결코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자적 실현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세계는 당신의 행동보다는 존재의 상태에 응답합니다. 말투, 걸음걸이, 호흡, 작은 선택들까지 모두가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상태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라는 상태에서 나오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는 눈에 띄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기회가 줄지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이는 수많은 기법과 전략을 시도해도 성과가 희미합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전자는 이미 된 자로 존재하고 있고 후자는 아직 안 된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필드는 늘 정직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엔 아무리 외쳐도 아직 아니다 라는 신호가 더 크게 잡힙니다. 그러니 억지 노력은 때로는 더 많은 지연을 낳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심리적 함정을 짚어봅시다. 우리는 흔히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집중을 못해서, 내가 간절하지 않아서 라고 말이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함이 지나쳐 아직이라는 신호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은 더 세게 원하거나 더 오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음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희미해질 때 역설적으로 현실은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실현의 법칙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뇌과학의 언어로 설명해도 흥미롭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감정을 현실로 오인합니다. 당신이 매일 이미 가진 자의 감정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표준 상태로 등록합니다. 신경망은 그 표준에 맞춰 재조직되고 호르몬의 분비 패턴까지 달라집니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안정과 신뢰를 강화하고 코르티솔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이렇게 바뀐 화학적 환경은 더 차분한 선택을 만들고 그 차분함은 다시 새로운 사건들을 끌어옵니다. 결국 현실은 신경의 습관이 물질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체적 연습을 해봅시다. 이름하여 이미 된 나의 하루 그리기. 종이에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적도해 결말에 사람이 보낸 하루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나는 이미 여유로운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불필요한 방어 없이 의견을 나누었고 상대의 말을 열린 채로 들었다. 오후 2시 나는 재정적 여유의 태도로 점심을 즐겼다. 계산을 걱정하기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음미했다. 밤 11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답게 평온하게 잠들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적어나가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스케줄링된 정체성을 뇌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은 그 일정표를 진짜처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연습은 미세한 차이 붙잡기입니다. 하루 동안의 선택에서 단 5초만 멈춰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순간 부족의 내가 아니라 충분의 나라면 어떻게 선택할까? 대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조금 더 늦게 답하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덜하거나 초조한 말투 대신 침착한 말투를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신호를 바꿉니다. 필드는 정교합니다. 작은 진동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작은 조율이 결국 큰 파동을 만듭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결과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말과 일치하려 하고 있습니까? 전자는 불안과 조급함을 늘리고 후자는 신뢰와 안정감을 자랍니다. 설득은 목소리를 키우게 만들고 일치는 침묵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필드는 늘 침묵 쪽에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완결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 이 침묵 속에서만 기적 같은 전환이 일어납니다. 돌이켜보면 당신도 이미 이런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때, 오히려 기회가 찾아왔던 순간, 내려놓았을 때, 관계가 자연스레 회복된 순간, 조급함을 멈추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 그때 당신은 강을 거슬러 오르는 대신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흐름은 당신을 원하는 지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경험이 바로 양자적 실현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필드의 물리학입니다. 세계는 노력의 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호의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가 다음 장면 전체를 설계합니다. 바라는 쪽에 머무를 것인가, 이미 된 쪽에 설 땅을 다질 것인가. 선택은 지금 당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결과의 사람으로 호흡하세요. 그러면 내일의 현실은 이미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누적되면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다리던 미래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음을.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이제야 내가 그 주파수로 맞춰 들어간 것뿐임을.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당신이 바라던 미래는 사실상 이미 필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당신이 할 일은 그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저항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된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따라붙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나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되는 척과 이미 됨 사이의 섬세한 경계에 대해. 되는 척은 언제나 긴장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웃음을 억지로 지을 때 뇌와 몸은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을 두드리는데 얼굴 근육만 억지로 웃고 있으니까요. 이때 신호는 모순됩니다. 반면 이미 됨은 억지로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힘을 뺍니다. 애써 웃지 않아도 내면의 안정이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이때의 신호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필드는 바로 그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질문은 어떻게 더 크게 상상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불필요한 힘을 뺄까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도구가 바로 체화된 습관입니다. 결말의 상태를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고 그 상태가 자연스럽게 선택할 행동을 미세하게 따라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풍요로운 사람은 아침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속도로 커피를 마시며 어떤 어투로 사람들과 대화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은 상대에게 어떻게 눈을 맞추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언어를 건넬까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뇌는 이게 새로운 표준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표준이 바뀌면 외부 현실도 서서히 따라 바뀝니다. 나는 이것을 정체성 앵커라고 부릅니다. 하루 중 몇 차례 짧은 순간에라도 결말의 나로 행동하는 겁니다. 단 30초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초조함이 올라올 때 이미 된 나는 어떻게 말할지 잠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투를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 순간은 사소해 보여도 신호는 분명히 바뀝니다. 필드는 이 작은 조율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 이런 앵커를 심으면 1년이면 1800번의 신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누적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봅시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처음에는 잡음이 섞여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얼을 조금만 돌려 정확한 주파수에 맞추면 음악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원함과 가짐의 신호가 섞여 잡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앵커를 통해 조금씩 주파수를 맞추면 어느 순간 신호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하듯 삶도 당신이 의도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물리학적 공명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결말의 감정을 짧게라도 반복하는 것, 그 상태의 습관을 미세하게라도 따라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 이 단순함이 결국 위대한 전환을 이끕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복잡함보다 단순함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나는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일치한다. 이 한 문장은 부족의 상태를 끊어내고 결과의 상태로 당신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문장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미 당신은 거꾸로 실현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은 필드 안에서 거대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실현은 바깥의 전투가 아니라 안쪽의 정렬이라는 것.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해 상상하고 감사하려 애썼는데 왜 결과가 늦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보낸 신호의 70%가 원함이었고 단지 30%만이 가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드는 비율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부족의 주파수가 더 크면 그 부족이 반사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더 많은 기법이 아니라 더 높은 비율의 일치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아주 실질적인 프레임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이름하여 3가지 역전의 규칙. 첫째, 욕망 대신 결과. 욕망은 언제나 간극을 남깁니다. 결과는 그 간극을 지웁니다. 둘째, 증명 대신 일치. 증명은 바깥을 설득하려 하지만 일치는 안쪽을 정렬합니다. 셋째, 노력 대신 주파수. 노력은 불균형한 신호를 더 크게 키우고 주파수는 작은 힘으로 전체를 바꿉니다. 이 3가지 규칙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각인시키세요. 처음엔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점차 모든 선택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의 하루 리허설. 아침에 일어나서 단 50분, 오늘 하루를 결말에 내가 이미 살아낸 듯 되짚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충분의 마음으로 움직였다. 회의에서는 방어가 아닌 경청을 선택했다. 재정 문제 앞에서도 여유의 눈빛을 유지했다. 사랑하는 이와는 불안이 아닌 신뢰로 대화했다. 이렇게 리허설을 쓰고 시작하면 뇌는 그 시나리오를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기억합니다. 그러면 실제 하루 동안 작은 선택들이 그 기억과 일치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이 뇌의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결과의 언어 일기. 하루가 끝날 때 부족의 언어 대신 결과의 언어로 회상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풍요로웠다. 작은 지출도 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나는 사랑받았다. 대화의 온기가 증거였다. 오늘 나는 자유로웠다. 불필요한 비교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언어를 바꾸면 무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등록합니다. 언어가 신경의 지도를 바꾸고 지도는 다시 현실을 바꿉니다. 결국 삶은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일치의 빈도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결말에 내가 선택할 방식을 택했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 전환입니다. 작은 빈도가 누적되면 당신의 주파수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깥 세계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변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이미 변해 있었음을, 세계는 단지 그 변화를 반사했을 뿐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미 경험했던 우연 같은 순간들 포기했을 때, 찾아온 기회 내려놓았을 때, 회복된 관계 힘을 빼자마자 떠올랐던 아이디어. 그 모든 순간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드가 저항 없는 상태를 감지했을 때 즉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연은 신호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신호가 맑아질 때 우연은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면 삶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으로 변합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여전히 욕망의 신호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결말의 신호를 보낼 것인지. 선택은 매 순간의 언어와 감정 사소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결과에 사람답게 행동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바로 파동을 바꾸는 첫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필드는 그 울림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양자적 실현에서 결정적인 힘은 존재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결국 그 행동은 나는 누구다 라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잎사귀를 아무리 잘라내도 곧 다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진짜 실현은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체성의 전환은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몸과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감사와 균형 속에서 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대화에서 방어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신뢰로 눈을 마주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선택 앞에서 초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자신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새로운 정체성을 구체화합니다.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정체성 스냅샷. 하루 중 아무 때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미 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지하철이 늦게 오는 상황이라면 부족의 나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충분의 나는 기다림 속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음악 한 곡을 여유롭게 듣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이미 된 나로 반응하면 뇌는 그 신호를 기록합니다. 하루 5번만 해도 1년이면 수천 번의 정체성 신호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의 총합이 곧 당신의 현실을 새로 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부족의 신호를 보냈다가도 단 한 번 결과의 반응을 하면 그것은 여전히 강력한 신호 전환입니다. 필드는 누적된 주파수를 듣기 때문에 한 번의 조율이 전체 파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책 자체가 부족의 신호이니 그 순간 다시 멈추고 호흡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다시 결말과 일치한다. 이 선언 하나로도 신호는 즉시 재정렬됩니다. 당신의 삶을 라디오로 비유해 봅시다. 수많은 방송국이 동시에 송출 중입니다. 성공, 풍요, 사랑, 자유 이미 주파수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원하는 방송국에 다이얼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얼을 계속 흔들며 왜 음악이 안 나오지? 라고 불평한다면 신호는 잡음 뿐일 겁니다. 잠시 다이얼을 고정하세요. 신호가 맑아지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잡음이 사라지고 선율이 또렷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주파수를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근원지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된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짜내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움직임이 됩니다. 이런 행동은 효율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외부에서 보기에도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불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 없는 행동은 세계를 설득하지 않아도 세계가 스스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의 뒤집기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직선적 시간 대신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오는 원형적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언젠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이미 결과의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이 신호가 되고 신호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으로 단순히 선언해 보세요. 나는 이미 도착했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그리고 필드는 즉각 응답합니다. 그것이 양자적 실현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심오한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면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설명과 비유 연습들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실현해야 할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의 사람이라는 사실. 세계는 언제나 신호의 거울이었고 그 신호는 당신의 존재 상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 진짜 비밀은 욕망이 아니라 일치 노력의 양이 아니라 주파수의 맑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원리를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순간, 조급함을 멈췄을 때 관계가 부드럽게 회복된 순간, 혹은 손을 놓았을 때 영감이 갑자기 떠올랐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드가 당신의 저항 없는 상태에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양자의 법칙은 늘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결말의 나로 존재하는 순간 실현은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의 반영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깥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된 자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존재를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연습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가져가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결말의 숨을 먼저 쉽니다. 대화 중에 불안이 올라올 때 결말의 내가 고를 언어를 떠올립니다. 잠들기 전에는 결말의 내가 보낸 하루를 회상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당신을 다른 시간선에 씁니다. 거대한 도약은 작은 반복의 총합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기라는 겁니다. 실현은 고통스러운 훈련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억지로 애쓰는 대신 가볍게 놀이하듯 실험해보세요. 작은 우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의 호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실현은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선언을 건네고 싶습니다. 나는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되었다. 이 선언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호의 정렬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은 곧 새로운 현실을 불러옵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결말 속에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곧 실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고요히 그러나 확실히 이미 된 자의 숨을 쉬세요. 그러면 세계는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던 기적일 것입니다.